이번 시간엔 그 순열의 대표적인 문제, 아주 전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웃하다, 이웃하지 않다에 대한 유형을 알아볼 거야. 아주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매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남학생이 3명 있고 여학생이 4명 있다 치자. 근데 남학생들이 지들끼리 뭉치고 싶어. 첫 번째, 남학생이 이웃한다. 그 남학생을 동글뱅이로 할 거야. 이렇게 놓고 여학생이 세모야. 이렇게 딱 쳐. 그럼 이 배열을 어떻게 짜? 남학생들을 한 덩어리를 보면 돼. 봐봐. 1번 남학생, 2번 남학생, 3번 남학생. 이거를 한 무대기로 잡아. 그리고 여학생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무대기가 몇 개야? 한 무대기, 둘, 셋, 넷, 5개야. 5개를 줄 세운다고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할까? 5개를 줄 세운다. 5팩토리야. 그 MPN, OP, P5 이거잖아. 팩토리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쌤, 얘네들도 순서가 있잖아요. A, B, C, A, C, B, B, A, C 다 다르잖아. 얘들끼리 순서가 또 존재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5팩은 120이고 120 곱하기 6이니까 이거는 720까지. 그러니까 이웃한 경우는 얘네들을 한 세트로 보더라.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얘가 조심해야지. 얘. 전체를 줄 세웠지만 남학생들도 줄 세워야지. 그 안쪽에서. 이런 게 되게 조심해야 돼. 확통할 때는. 왜 조심하냐면 찰나에 한번 빠뜨리는 순간 오답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가야 돼. 전체 줄을 세웠어. 첫 번째 전체를 봐. 그 두 번째 뭐야? 특정 상황을 고려해 줘야 돼. 꼭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전체적인 줄 세운 건 오케이. 특정 상황 남자들끼리 뭉쳐 있다. 체킹하고 들어가야지. 두 번째. 얘네들이 남학생들이 좀 밝혀. 어떻게든 여학생 사이에 껴 있어야 된대. 그래서 남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별거 없어. 여학생을 먼저 줄을 세워. 이게 기준이야, 기준. 여학생을 먼저 줄을 세우고 남학생 3명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요 사이사이에 뭐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케이스를 잘 봐야지. 남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가 1사이트, 2사이트, 3사이트, 4사이트, 5사이트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봐봐. 그럼 처음에 여학생 줄 세웠다. 여학생 기준으로 가는 거는 4팩토리아야. 왜? 4명이 줄 쓰는 거니까 얘는 전체야. 얘는 어떤 경우다? 전체인 경우야. 전체 큰 흐름. 그리고 남학생들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지. 야, 첫 번째 어디 갈래? 5개요. 두 번째 이미 하나 들어갔어. 4가지. 또 하나 어디 있어? 3가지겠지. 그 다음에 뭐겠어? 남학생이 끼어 들어가는 게 5P3이겠지.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 문제야. 4팩 곱하기 5P3이지. 요게 특정 상황이지. 누차 얘기하는 부분이 항상 레파토리처럼 순서대로 가는 거야. 순열 문제는 뭐 순열이든 조합이든 내가 어떤 기준을 삼아서 탁 가는 거지. 처음에 전체를 먼저 보자. 여기서는 뭐 남학생 이웃하고 전체를 줄 세우는 게 5팩이고 그 다음 특정 상황 남학생끼리 3팩토리야. 남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웃하지 않으려면 일단 여학생이 줄 세워야 돼. 4팩. 그리고 특정 상황이 특정 이슈 나온 게 5자리에 3명을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 이것도 또 머리를 한번 쓰면 이렇게 볼 수 있다. 함수를 보면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사실 진짜 보고 싶어. 보여주고 싶어. 미치겠어. 뭐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어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보고 싶어. 사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잖아. 이거 OP3이거든. 확통대 배우기는 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옵션이, 또 다른 이제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느낌이야. 줄을 쓰는데 자 봐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있어.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의자까지 추가야. 동일의 조건은 동일은 남 셋, 여 넷이야. 근데 의자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의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할게요. 이렇게 있어. 의자가 7개면 땡큐야. 근데 의자가 여기서 서로 다른 의자가 아니라 같은 의자야. 이게 되게 중요하지. 여기서 서로 다른 의자가 나오면 문제가 재밌어져. 따질 게 많아져. 근데 이러면 좀 문제가 너무 산으로 가니까 일단 같은 의자로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럼 봐봐. 이렇게 줄을 세우는데 남자끼리 이웃하고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대. 여자끼리 이웃하는 건 없어. 첫 번째 남자끼리 이웃한대. 그럼 별거 없어. 남자 셋이 여길 들어가든, 그치?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가든, 그치? 또 하나 어떤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가든 큰 상관은 없어. 그럼 하나 뻔한 사이즈 하나 보자. 그 남학생이 일단은 앞에 1열로 갔다고 쳐. 쌤, 우리 케이스 분류하기 전에 편하게 뻔한 케이스로 볼게요. 생각 좀 할 때는 이게 제일 편하거든. 그 남학생 3명이 여기 들어갔어. 이렇게 한 덩어리에 묶였어. 그치? 그럼 여학생이 어떻게 들어가? 여학생이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겠지. 하나, 여2, 여3, 여4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때 얘는 생각해봐야지. 얘는 뭐야? 빈의자야. 잘 생각해봐. 빈의자가 한 개 있을 경우엔 그냥 여기다 플러스 빈의자 한 개. 얘도 서로 다르네. 다른 아이네.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거든. 줄 세울 때 하나, 둘, 셋, 넷 다 비었는데 하나 여섯. 그럼 얘는 뭐겠어? 6팩토리아 넣고 특정 상황 3팩. 이러면 끝나. 이럴 때는 빈의자가 한 개 있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있어. 근데 빈의자가 2개 있으면 어떻게 할까? 지금 머리가 살짝 어지럽지? 찡할 거야. 만약에 빈의자가 2개 있을 경우에는 좀 생각하기가 좀 복잡해지지. 빈의자가 어떻게 있느냐. 이거는 경우의 수 초반 파트보다 좀 넘어가서 확통대 배우기 때문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는 쓰지는 않아. 근데 지금 공통수학 원범위에서는 빈의자 한 개를 다른 걸로 처리할 수 있다 이거지.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돼. 요런 류의 유형이 애들이 벙찌거든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경우의 수 파트는 말장난이 심하다고 잘 모르는 애들은 얘기를 해. 아, 쌤 말장난이 너무 심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극복해야 되는 유형이고요. 하나하나 대신 이제 어차피 교육 과정은 짜져 있잖아. 이때 이걸 가르치고요. 이때 이걸 가르치고요. 이때 이걸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뻔해. 팁을 말해주면 뻔한 유형은 뻔하게 기계적으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탕탕탕 가자.
이게 가장 기본이야. 그리고 따지는 것도 잘 따져야 돼.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얘기했잖아 지금. 빈이잖아. 하는데 한 개였는데 두 개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기 나름이야. 지금 같은 의자잖아. 그러면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준으로 가니까 지금 일단 교육과정 왜? 다른 의자면 그냥 세면 되는 거고. 다른 의자도 문제가 생겨. 왜? 이 자리 하나가 의미가 있거든. 지금 의미 없는 상태에서 앉기 때문에 요 라인으로 그냥 한 번에 순서를 해준 건데 만약에 의자 1, 2, 3, 4, 5, 6, 7, 8 아니면 뻔한 문제 영화 좌석 A석, B석, C석, D석, E석 나오기 시작하면 좀 더 생각하기 나름이 있지 그 부분은. 그때는 의자도 줄을 한번 줄 세워주고 나도 줄을 세워줘야 돼. 그러니까 의자가 서로 다르다 하면은 다른 의자끼리 배열을 먼저 짜줘. 한 번 기준으로 의자 배열을 쫙 짜주는 게 8팩토리아 붙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열을 짜. 그리고 이거 엔드 이거니까 곱하면 돼.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짜주고. 근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같은 의자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한번 사고를 조금만 더 확장하는 연습을 해주길 바래 개인적으로. 경우의 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다양한 유형에 따라서 공부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쌤도 한 10년 전에 한참 수업을 많이 하고 이것저것 정리할 때 진짜 90년대 초반 중반 문제까지 긁으면서 찾으면서 가르쳤거든.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올해 내신 때도 똑같이 그럴 거고 수능 때도 어떤 류의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는데 근간은 똑같아. 어차피 우리가 배운 건 몇 개 없다. 같은 몇 개 없다. 딱 어떤 거냐?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순서가 있냐 순서가 없냐? 그룹이 되냐? 같냐 다르냐? 이때 나눠서 보는 게 맞냐 아니냐? 몇 개 없어. 그리고 뻔한 문제 유형이 표현만 달라. 그러니까 얼지만 않으면 돼. 뭐 월드컵 있으면 올림픽이 있고, 올림픽 있으면 아시안 게임 있겠고, 뭐 이제 축구 있으면 농구 있겠고, 좀 장르를 좀 바꾸듯이 말하지만 본질은 같아. 그래서 이 부분은 겁먹지만 않고 순서대로 하고 틀린 유형을 잘 정리하면 되니까 정리하면서 또 왜 틀렸지? 이러고 있거든. 본질적인 걸 잘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나 식 같은 경우는 그냥 쭉쭉 오답 나오면 약분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봤지? 그래프 잘못 봤다 이렇게 나오지만 얘네들은 그때 2를 왜 곱했지? 막 이러고 있어. 그때 왜 더했지? 이게 나오거든. 맞다 그거 하나 놓쳤다 이 소리를 해 계속. 이거를 좀 더 자기를 디테일하게 오답 정리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깃은 이거다 이런 깃은 이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뻔한 유형을 체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